오늘은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지금 주가가 상승되고 있는 것, 그것의 이유가 뭔지를 한번 정리를 그러게요. 왜 올라가는 하고 걸까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 보시면서 얘기할까요? 테슬라가 주가가 상승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했던 이 쉐어홀더 데이, 즉 주주총회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투자자들이 월가의 투자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이 정도는 해줬으면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치를 다 만족시켜줬던 것. 그래서 좋아요.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해줬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세 가지를 뭐냐면 사실 여러분 지난주 라이브 들으셨으면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 세 가지죠. 그쵸?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트위터? 네, 아니요. 테슬라에서 테슬라에서 그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미 보도가 그쵸. 나왔었고, 그런데 오히려 트위터에서 내려오고 오히려 테슬라에서 굳건하게 테슬라의 CEO로 남겠다는 의지를 일론 머스크가 천명한 것, 이런 부분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트위터보다 테슬라에 쓸 거라는 기대감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이 구현될 거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또 일론 머스크 스스로가 놀랐죠. 밖에 나와서 테슬라도 이제 광고할 거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박수 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요인은 광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두 개의 뉴 모델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델이 각각 뭐 현재는 아니지만 그 모델이 양산될 때쯤 되면은 1년에 연간 500만 대가 팔릴 거다. 500만 대. 제가 저 공짜를 두 개나 더 썼네요. 하나 아니야, 두 개를 더 빼야 돼요. 두 개를 빼야 돼요. 지금 500에다 다음에 밀리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5 밀리언씩 매년 팔릴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통 지금까지는 토요타의 차들이 베스트카 오브 이어, 그러니까 그해 가장 많이 팔린 차가 100만 대 전후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500만 대라고 한 거는 되게 세게 지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뉴 모델이 근데 저가형 모델하고 저가형 크로스오버 모델, 그러니까 완전 저가형 이 세단하고 저가형 크로스오버 모델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들을 티저로서 얘기해줬던 것, 이런 세 가지 요인이 합쳐지면서 주가가 지금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료를 보시죠. 그래서 이 베런스의 보도는 뭐냐면 이 테슬라의 스톡이 트위터의 오버항, 트위터의 가 잘 되냐 못 되냐에 걸려 있던 것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푸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는 압박이 세 가지 요인이 무엇이었냐? 아까 전에 트위터의 CEO에서 내려오고 테슬라 CEO로서 일론 머스크가 확고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 그다음에 광고를 하겠다라는 것, 세 번째 두 가지의 새로운 뉴 모델을 만드는 건데 이것이 저가형 모델이 될 거라는 부분이 상승 압박을 하고 있다라면 여전히 테슬라의 주가를 누르고 있는 두 가지 요인을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테슬라도 어쩔 수 없는 이코노믹 헤드윈, 그러니까 좀 어려운 점들, 거시 경제적인 어려운 요인들, 아무리 물론 이제 원더풀하게는 인터레스트 레이트 그 6월 달 뭐 FOMC? 금리 인상이 없다, 뭐 이러면 되게 좋은 시장이지만, 그렇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자율이 높은 상황. 그러니까 요 하나가 분명하게 지금 거시 경제적인 상황들, 이자율과 관련된 상황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하락시키는 압박이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프로덕트 라인업이 이미 조금 낡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다. 즉 조금 더 빨리 사이버 트럭을 냈어야 되고, 조금 더 빨리 모델 2에 대해서 청사진을 밝혀야 되는데 너무 모델 3와 모델 Y, 특히 모델 Y에 집중하면서 베스트카 만들려고 막 하면서 다른 모델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또는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사람들이 테슬라의 모델 라인업이 조금 지루하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주가를 하락하는 힘이고 하락시키는 힘이고, 즉 누르는 힘이고 올라가는 힘, 이것들이 항상 충돌하는데 이번에 올라가는 힘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줬다는 부분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어요. 올해 상반기
1사분기 미국에서의 통계인데요. 네. 우선 테슬라에 대한 로열티가 되게 좋다는 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통계를 보시면 재구매 의사가 무려 67%. 오. 그러니까 테슬라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미국에서. 너 이거 다음에도 테슬라 또 살 거야? 그랬더니 예스한 사람이 67%인데 이야, 높네요. 업계 평균이 46%예요. 그러니까 같은 모델이 아니라 같은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테슬라 브랜드를 67%, 예를 들면 내가 BMW를 타고 사고 있다라면,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있다라면, 아우디 타고 있다라면, GM을 타고 있다라면 이 브랜드를 또 한 번 사고 싶다는 사람이 업계에서는 평균 50% 미만인데 테슬라는 67%로 상당히 11%가 높다는 건 대단히 높은 야. 퍼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더 의미가 있냐면 모델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암호 같은 지금 숫자를 나열했죠. 뭐죠, 이건 뭐냐면 22년도에 미국에서 나와 있었던 전기 자동차의 모델이 40개예요. 아, 종류가. 2023년 올해는 74개입니다. 근데 내년에 이것이 113개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요즘 좋은 모델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그쵸. 경쟁이 되게 치열한데도 테슬라가 재구매 의사가 67%라는 건 대단히 좋은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나 이번에는 벤츠 그러니까. 전기차 타다가 다른 거 타볼까? 아우디 이런 전기차 한번 타볼까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테슬라 타다가도 나 딴 걸로 한번 옮겨 타볼까 이런 것이 있는데 테슬라가 줄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의 만족감들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의 만족감보다는 사실은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의 만족감들이 사람들의 재구매 의사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설계하고 있는 서비스로서 소프트웨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는 건 좋은 거고요. 이런 것을 반영한 것처럼 마켓시어도 여러분 데이터 보시죠. 이건 미국의 마켓시어입니다. 미국에서. 네, 가격을 인하했으니까 이번 1사분기 때 58% 시장 점유율에서 62% 시장 이야. 점유율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네. 이건 어느 정도 프라이스 커팅이 효과가 효과를 있었네. 발휘했다는 거죠. 그것을 실제로 반영하는 것이 미국에서 팔리는 실제 전기차들의 평균 가격이 48,000달러. 그에 비해서 테슬라에서 팔리는 전기차의 평균 가격은 47,000달러. 그러니까 평균 가격에서 테슬라가 훨씬 더 저렴하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 마켓 쉐어를 높여놨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전체적으로 배런스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에 한번 미국 월가에 있는 목표 주가의 평균치를 다시 계산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200달러면 좋은데 191달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91달러까지는 충분히 $111. 네,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근데 이것을 하락시키는 왜 200달러까지 못 가냐라고 예측을 하면 200달러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외부 변수가 너무 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 변수가 세고 저는 3, 4분기 때 사이버 트럭이 나오고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저는 4, 4분기 정도 되면 실제로 테슬라가 꿈꾸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청사진을 좀 밝힌다. 이렇게 되면 주가는 200달러 선을 넘어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제일 좋은 거는 6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메시지 나오고 한 10월 달쯤에 사이버 트럭 시판하고 생산을 많이 안 하더라도 그러면 12월쯤에는 모델 뉴 2에 모델. 대한 뉴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들을 보여주고 어허. 이러한 단계를 밟아간다라면 충분히 테슬라의 주가는 200달러를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 시장을 봤다라면 중국 시장 상황도 봐야죠. 여러분 얘기했지만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 자동차 시장은 중국 시장.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유럽 시장, 세 번째가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은 성장률이 가파르다는 점에서 지켜봐야 될 자동차 시장 규모로 보면은 1위가 중국 시장, 2위가 미국 시장, 3위가 유럽 시장이지만 전기차 시장의 규모는 2위가 지금 현재로서는 유럽입니다. 근데 유럽은 지금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미국 차들이 우선은 수량을 못 대가지고 포드라든지 GM이 유럽에는 전기차를 못 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유럽은 지금 테슬라의 독주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중국 차들이 지금 공략을 시작하는 단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중국은 지금 BYD라든지 다른 업체랑 테슬라의 경쟁이 되게 심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BYD도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것은 이번에 가격을 인하했어요. 그러게요. 4월 달에 가격을 인하했다라는 것은 테슬라하고 가격 경쟁도 시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BYD가 얼마나
치고 올라가는 걸 두 번째로 하고 지금 월가의 투자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뭔가 가격을 내리면 디맨드에 프로블렘이 있는 거 아니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안 사니까 너네 가격 깎는 거 아니냐. 근데 중국은 디맨드에 프로블렘이 있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도 가격을 내리는 것은 시장 점유율 싸움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이번은 중국 시장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월가의 예측들이 좀 틀리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BYD 화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것이 이 양 구도에서 디맨드 프로블럼이 아니다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입증을 해줍니다. 네. 2023년 1사분기 중국 데이터가 나왔는데 총 팔린 전기차가 210만 대예요. 210만 대고 이것이 year over year, 즉 작년 동기간 대비 43% 성장한 겁니다. 근데 이 43%인데 중국은 통계를 왜 이렇게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전통적인 전기차 테슬라라고 하는 것은 150만 대가 팔렸고 그건 29% 성장한 겁니다. year over year로. 그다음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예, 이것도 여기서는 전기차로 치거든요. 저거 이거는 100% 성장했어요. 정말 많이 성장했는데 그래도 판매 대수에서 보면 60만 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가 150만 대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60만 대 팔려서 총 210만 대가 팔렸다라는 거죠. 이거를 쪼개서 보면 전기차만으로 올 때는 그래도 29%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테슬라가 그렇다면 시장에서 1사분기 때 몇 프로 성장하느냐 전년도 대비 무려 30%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팔린 거예요. 테슬라도 많이 팔렸고 테슬라는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많이 팔렸다라는 거고 BYD도 이건 정말 무서운 기업입니다. BYD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빼고 순수 전기차만 85% 더 팔렸어요. 이야.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 디맨드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가격을 인하했어도 지금은 테슬라하고 BYD가 치열한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다시 한번 오늘 정리를 하면은 주가가 오른 이유는 첫 번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 자리를 지켜준 것 그리고 트위터의 CEO에서 물러나겠다고 결정한 것 이것이 크게 시장의 기대치를 작용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광고 즉 이제는 여러분 페라리는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페라리는 광고하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오테라에서는 페라리가 자주 등장합니다. 제가 비유 들었던 것처럼 저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윤율은 그쵸. 페라리를 구가할 거다. 이것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생산 공정 혁신에 의해서 있는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페라리는 광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년에 2만 대 정도밖에 안 팔리거든요. 2만 대 파는데 광고하지 않고 그냥 입소문으로 팝니다. 그렇죠. 근데 테슬라가 지금까지는 아주 적게 팔았을 때는 광고 안 하는 게 이해가 갔는데 테슬라 이제 100만 대 넘게 팔잖아요. 명실상부한 세계 12 자동차 기업 안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전기차를 그러니까 전기차하고 내연기관까지 포함해서도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지금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전기차와 내연기관 합쳐서도 1위 기업이 되려는 거예요. 그러면 적절한 광고비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훨씬 더 소구력 있게 테슬라를 프라이스 컷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광고를 통해서도 매력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적절하게 언론 관계도 조금 좋게 만들 필요가 있고 광고가 들어가면 조금 윤활유가 쳐지잖아요. 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거고 이 세 번째 뭐였어요? 세 번째. 네, 두 가지의 새로운 신모델에 대한 티저를 발표한 것 그리고 그것이 각각 500만 대 시장을 형성할 거라는 메시지를 던져준 부분에서 그러니까 다 이거 월가의 투자자들이 다 비판했던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답을 줬어. 예스라는 만족감 있는 예스를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다라는 것. 하지만 이런 세 가지의 어떠한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부정적인 요인은 있다. 바로 첫 번째는 거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이자율이 높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테슬라의 모델 라인업이 조금은 낡았다라는 비판을 받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왜 사이버 트럭도 안 나오고 있고 모델 2에 대한 전망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하방 압력도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현재 평균치로는 목표를 갖다가 이번에 테슬라 주가 오르면서 210달러나 220달러로 상향 조정했던 투자자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여전히 평균치는 191달러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고 저는 이 부분들은 6월 달에 금리 인상이 안 되고 동결이 된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사이버 트럭이
9월 10월 달 정도에 모습을 드러낸다든지 시장에 그리고 12월 정도에는 새로운 신차에 대한 디자인 요소라도 좀 공개가 된다라면 충분히 220달러, 200달러까지는 올해는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의외로 전기차의 경쟁이 심각하게 강화되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모델이 140개가 정도 쏟아진다는 네네. 건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대한 재구매 우세가 대단히 높다라는 것.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특히 과거에 4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샀던 테슬라 구매들이 지금 이거를 새 차를 팔고 새 차를 팔고 또 구매할 수 있는 지금 시즌이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때도 불구하고 재구매 의사가 이렇게 높다라는 거는 테슬라의 매출 성장력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두 번째 큰 중국 시장에서도 BYD가 가격을 인하하면서 테슬라하고의 경쟁을 대단히 치열하게 전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월가의 전문가들이 디맨드 프로블렘이 있는 게 아니냐, 무조건 프라이스 컷만 하면 디맨드 프로블렘이 있다라고 이제 월가에서는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력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그 테슬라의 성장력으로 볼 때는 테슬라가 30%나 1사분기 때 중국 시장에서 성장했다라는 건 대단히 BYD는 물론 85%나 성장했지만 여전히 디맨드 프로블렘은 있다고 볼 수 없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꽤나 올랐는데 그것들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니까 상승할 수 있었던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 네. 주주총회에서 나왔던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주요 포인트였죠. 그러니까 이 시장의 불안을 이렇게 수그러뜨린 거죠. 오냐 그래 우쭈쭈 해준 거죠. 네. 그렇죠. 데이비드 주님께서 갑자기 지금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99달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데이비드 주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네네. 데이비드 주님이 안녕하세요. 영어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다행히 한글입니다. 사이버 트럭 가격이 2019년 이후에 이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사라졌다고 들었는데 이러면 사이버 트럭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가 될까요? 혹시 전망하실 수 있을까요? 네, 가격 전망은 제가 이거 다음 주에 알아가지고 갖고 나오겠습니다. 그럴까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근데 네. 일론 머스크가 일단 지난주에 주주총회에서 얘기했을 때는 싸게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모델 변형이 대단히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올해 생산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판은 시작하지만 본격적인 램프업을 한 양산은 2024년부터 될 거라고 이번에 쉐어홀더 데이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대단히 많은 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즉 올해 나올 가격하고 내년에 나올 가격은 분명히 저는 다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올해는 진짜 맛배기로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 인하의 여력이 없지만 내년 정도에서 램프업을 하고 사실은 양산을 못 하는 데에는 4680 배터리의 수급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파나소닉이 또 4680 배터리의 그 납품 시기를 늦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작용을 해서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의 양산 시기, 램프업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이지 뭐 사이버 트럭이 지금 전혀 생산이 안 돼서 생산 시기를 대량 생산 기기를 연기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